예, 안녕하세요. 보수의 원리 강사 김성호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위기론, 뭐 이란전에서 뭐 지지분지 끈다, 뭐 종전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트럼프 위기론이 나돌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한국 언론이 거의 무삭제로 미국의 CNN이나 이런 그 언론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트럼프 위기론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가 상승, 뭐, 전쟁 피로감, 미국 내부의 분열, 뭐,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것은 정말 균형 잡힌 것일까? 오히려 일부 보도는 미국 역사, 정치 구조, 에너지 패권, 보수적 결집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그 좌파 레거시 언론의 그 시각만 계속해서 반복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CNN이나 뉴스위크지나 뭐 이런 거 뉴욕타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오늘 제가 그런 얘기들 하나씩 좀 반박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생각을 해서 중간 선거 때문에 그 미란전을 빠르게 종식시킨다. 자, 사실 그 미국은요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고 선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다. 어, 미국은 처음부터 전쟁과 동시에 존재했던 국가예요. 독립 독립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독립혁명, 독립 전쟁이잖아요. 독립부터 뭐라고 했어요?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면서 뭐요? 의회도 만들어지고 뭐 선거 제도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미국은요, 뭐 전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과도 했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남북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1차 대전 그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한 번도 선거 때문에 전쟁을 안 치른 적이 없어요. 전쟁이 빨리 끝난다든가 국가가 분열되고 수십만 명이 사망했던 시기에도 선거를 강행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전쟁 중 선거를 중단하거나 선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 속에서도 선거를 지속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미국은 전쟁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순 논리는 미국 역사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오히려 미국은 선거와 정쟁을 동시에 수행한 나라다. 그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낸다. 이런 논리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사력이 강하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사를 보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해양 국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도 뭐야? 전쟁을 강한 나라.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전쟁 패권을 수행했던 나라들이에요. 외려 이 전쟁을 그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못해요. 이번에 이란도 그랬고 러시아도 지금 누구한테 쩔쩔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중국도 베트남전에서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잘하는 쪽은 선거를 치르면서 발전을 시키는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잘하고 더 결속력 있게
전문적으로 행하지 오히려 독재 국가들이 더 전쟁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산업 동원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금융 시스템이 있고 정보 수집 능력과 사회적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동시다발적인 결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기 상황에도 오히려 강하게 결집하는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미국 사회는 전면 결집했고 이후에도 장기적인 군사행동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전쟁 시작에는 신중하지만 시작하면 일단 강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전쟁 이런 것 이게 선거 때문에 전쟁을 빨리 치러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휴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전혀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할 게 지금의 그 이란전이 저도 이란전이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이거 전쟁인가 아니면 제한적인 군사작전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부 언론은 현재 중동 상황을 마치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같은 수렁에 빠진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미 지상군 대규모 투입 없었고요. 징병도 없었고요. 미군 피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 지금 휴전을 병행을 했죠. 그럼 지금 2달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 군사활동을 한 거는 38일이에요. 그것도 해상 공습 통제 중심의 작전이었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뭐 대규모 점령전 무슨 이란의 함정에 빠졌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을 효과적으로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달 내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또 지도부를 숙청을 하고 이런 동시 작전을 하면서 지금 이란은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죠. 그리고 미국도 대규모 공습이나 이런 거를 공습은 했어도 지상군 파견은 없었고 제한적인 수준의 군사적 작전만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지상전을 파견한다거나 어딜 점령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 작전이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그러죠. 요 작전이지 이거 전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헤거세스 전쟁부 장관도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제한된 군사 작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층에서는 이런 제한된 군사 작전이 뭐냐 하면 이란 핵을 억제하고 해상 통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동 질서의 재편을 목적을 한다 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대부분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봐요. 이란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가 됐죠. 물론 이것은 앞으로 핵에 대한 CVID 연구 포기를 위한 협상의 과정이 있지만 상당 부분 억제시킨 것은 맞아요. 또 해상 통제를 유지했다. 자, 지금 이란과 중국을 지금 차단하고 있죠. 이란은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해상 통제가 되는 거죠. 중국을 압박했다.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해서 이제 그 이란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무기 수출 중지,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 군사 작전의 목표는 많이 상당 부분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 미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뭐 유가 상승이다.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이런 유가 상승이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를 봉쇄를 했나요? 지금 이 호르무즈에 위협을 가하면서 사실상 어떤 그 심리적인 봉쇄를 하는 이 나라는 이란이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언론들은 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호르무즈가 봉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미국이 이런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미군이 이걸 놔두고 그냥 나가버리면 이란은 두 번, 세 번 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뭐 미국 욕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 유가 상승의 원인을 트럼프로 책임지우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건 전쟁을 끝내도 이런 위협이 통한다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합니다. 그럼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미국 욕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 유가 상승의 원인은 미국이 아니라 사실 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현재 미국은 원유 수출, LNG 수출, 오히려 에너지 영향력이 더 커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내 유가라고 하는 것은 석유가 없어서 유가인 것이 아니라 이걸 수출하니까 자국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증산이 또 되어지면 또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란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오만 이런 나라들이 이란은 그냥 두질 않아요. 왜? 지금 이렇게 이란이 통행료를 얘기를 하면서 뭐 심리적 겁박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자신들도 지금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자신들의 경제가 깨져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뭐 이란이 공습을 하니까 보복해서 공습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이거예요. 지금 호르무즈에 묶여 있는 그 유조선들은 이란 석유를 갖고 오는 것이 없어요. 이란 석유 수입하는 나라는 오로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석유 수출이 막히면 누구도 고생하는 거예요. 중국도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자체도 이 봉쇄를 계속하기 어렵고, 중국도 미국 이란의 그 원유 수급의 1차적인 책임은 이란 자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을 얘기하는데 그 로이터, 뭐 입소스, 그 뭐 CNN 계열의 입소스, CNN 계열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뭐 트럼프가 30대 초반으로 나오죠. 낮은 지지율을 발표를 해요. 하지만 아스무센 리포트, 뉴스맥스 등의 보수계 조사 매체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훨씬 더 높아요. 한 40%, 50%까지 돼요. 이 전쟁 기간에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큰 지지율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요즘에 이 여론조사가 자꾸 빗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16년에 치러졌던 대선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고, 또 2024년도에서도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죠. 물론 그때는 재선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많은 득표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뭐 부정선거 여론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단순 지지율보다 선거인단, 경합주, 실제 투표층, 하원 선거구 구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그 법원에서 선거구 재조정 판결을 보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지지율 숫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서 그 레거시 언론의 지지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더 많은 투표가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있고 실제로는 다르다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중동, 대만, 한반도, 에너지, 해상통제, 공격망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이것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 해상 패권, 에너지 지배력, 그리고 제조업 재편인, 그리고 중동의 새로운 질서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란이 있는 것이지 이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트럼프 위기로만 해석하는 거는 단선적일 수 있고 오히려 지금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권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런 세계 질서를 냉정하게 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스스로 한미일 공조를 이루어 나가고 국제적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